공개 행보, 윤석열 묵묵부답 왜? 검찰총장직 사임 후 칩거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러 나선 건데요. 윤지영 기자, 네. 윤 총장 거의 한 2달인가요? 모습 어땠어요? 네, 윤 전 청장 오늘 오전 11시 4분쯤에 이 서울 남과자동의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모습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네, 윤석열 화이팅! 보궐선거 재수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가주세요. 예. 윤석열 화이팅! 행보를 저희가 대강 선생님 아들 잘 키우셨어요? 윤석열 화이팅! 사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만족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실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윤 전 총장 아버지와 함께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이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경우에는 90세로 고령입니다. 그런 만큼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등장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그 부축을 하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습, 이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 투표를 했던 모습과 좀 대조되는 측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지난해 4월 총선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의 모습인데 선거 당일에 본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 이 투표소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지를 찾은 것도 서울 서초동 이 원명초등학교를 찾아서 투표를 했습니다. 본인 윤 전 거주지죠? 총장의 본인 거주지 인근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회생 경량 패딩 차림으로 굉장히 편하게 이 투표소장에 등장을 했는데 그 경량 패딩이 매번 나오는 그 패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장을 말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등장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등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소장도 자택 인근인 서초동이 아니라 남과자동 아버지의 이 자택 인근에서 투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오늘은 홀로 오지 않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라는 점. 지금 투표 장면을 보시면 취재진들이 굉장히 오늘은 많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절로 가 있었죠, 뭐. 네, 다 모였다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한 개 언론사만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을 위해서 포토라인도 설치를 해놨고요. 취재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십 명이 몰려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도 몰려들었는데 옆에서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화이팅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금 투표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 투표장 안에서 저희가 담지는 못했지만 일부 지지자의 경우에는 윤 전 총장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서 기자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아까 네. 영상 보니까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데 전혀 대답은 안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퇴 후에 첫 공식 일정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 기자들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투표소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이 선거와 관련된 얘기, 향후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얘기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는요, 이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들이 저도 그렇고 다 관심을 가졌었어요. 아,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다 공지가 됐었어요, 미리?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내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내일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를 할 것이고 아버님이랑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있는 남과자동에 있는 투표소에서 할 것이다. 시간까지 공지가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일정을 오픈을 한 것은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뭐 들어가면서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투표를 끝내고 나오면서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다른 공지를 내놨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연로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투표를 한 다음에 가족끼리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해서 굳이 아버지가 있는 이 남과자동까지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현장에서의 정치적 메시지는 정당인도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자제해야 한다라는 게 윤 전 총장의 판단이다 때문에 오늘 추가 입장 표명은 없을 거다라는 추가 공지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불과 6일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일어난 선거다. 그러니까 투표하면 바뀝니다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의 정치적 메시지는 네, 자제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원래는 오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등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시각을 의식해서 다소 수위를 낮춘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이 아니에요. 때문에 7일 날 본투표에서도 투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미리 투표 일정 공지하고 사전투표하고 이를 두고서 여러 해석들 나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퇴임하고서 뭐 쉽게 얘기하면 백수입니다. 뭐 백수 과로사, 뭐 백수도 바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굳이 사전 투표를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데 지난번엔 본투표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한 거 이걸 갖고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님까지 지금 모시고 투표를 하러 왔어요.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꼭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사전 투표를 해달라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전 투표 첫날 연로하신 아버님까지 모시고 온 거는 야권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기에는 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서 수위가 좀 낮은 수준의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석 기자 또 한 가지. 아버님을 모시고 오늘 투표를 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 행보에 대해서 신율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에 아버지와 함께 나선 건 웬만한 정치 감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된 기획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권주자 1위다 보니까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는데요. 윤지연 기자가 앞서 설명했는데 그 당일 홀로 투표장을 찾았던 것. 하지만 올해는 아버지와 찾은 것에 대해서 함께 찾았다는 점에서 아버지를 챙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좀 전에 김은미 기자가 설명했듯이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장에 도착을 했을 당시 앞좌석에서 내렸습니다. 네.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내린 건데요.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탈권위를 내세운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 일각에서 나오는 해설들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프레스룸 두 분 위원의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사전투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는 기획된 행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기획된 행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기획된 정치 행보, 또 박영선 후보가 정치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 이렇게 또 평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기획된 정치 행보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이제 발언도 나올 걸로 밑에서는 뭐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할 거다 이렇게 아마 밑에서 이제 공보를 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어제 뭐 그 검사들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침을 놓으니까 그런 비판이 부분이 나왔죠. 조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보만으로도 정치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캠페인, 사실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지금 원래 옛날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였잖아요.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야당에서 이번에 이제 20대 투표장으로 끌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캠페인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캠페인을 사실상 지원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옛날에 보면 미투 캠페인이나 또는 뭐 이제 최근에는 스톱 아시안 헤이트 그런 캠페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보통 참여하잖아요. 많이 하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그 이유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다른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지금 물론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유명인이고 지금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본투표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유도 그거예요. 보고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하는 사람 생길 거고 또 내일 하는 사람 따라서 하는 사람 생길 거고 네. 또 본투표에서 늦었지만 본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표 시작하자마자 처음 사전투표를 한 것도 내가 이제 그 야권 어떻게 보면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캠페인 참여 지지 선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캠페인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투표를 하라. 그 얘기는 좀 야권 지지층이 한 말이고요. 내가 지금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들 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부친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부친 안 모시고 왔고 90세 돼서 사실 이렇게 부축을 해야 오실 정도인데 뭐 굳이 집에서 뭐 투표 한번 쉬실 수도 있는데 굳이 부친을 모시고 온 거 이런 것들에 상당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충청 대망론의 이미지를 이렇게 또 떠올리게 하는 거 외에 그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얼마 전에 101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연결시켜준 분이기도 하고 윤여전 선거 지략가로 알려져 있죠. 그분하고 윤여전 전 장관과도 인맥이 닿는 아버님을 모시고 옴으로써 대권 행보와 관련된 연관 이미지를 생각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잘 기획된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남가자동 오늘 투표했던 남가자동에서 오후 점심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여기 왔고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투표를 했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력자가 있었던 걸까요? 원래 이제 꿈보다 해명이죠. 해몽이죠. 네. 사실 뭐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족 약속이 있으니까 했을 건데 또 저희들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은영미 의원님이 이제 대충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떤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100마디 말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 참 부모님을 잘 모신다. 효과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내일 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 한 이유가 사전투표 좀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총장이 말을 안 한 것 자체는 이거는 저는 뭐 좀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굳이 본인의 행동으로서 말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이 정치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선거 어떤 의미다라는 거는 선거해야 바뀐다라고 이미 이제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스스로 몸으로 행동해 보이는 거죠. 보임으로 해서 자 국민 여러분 자,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임으로 해서 결국 무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걸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아버님과 함께 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남가자동 가서 했다는 것들 이 아버님 모시고 이 가는 모습들을 연출한 부분들 보면 저는 아마 윤 전 총장이 이제 4.7 재보궐선거 끝나면 네. 좀 빠른 어떤 정책 행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이 행동 하나에 이 말과 생각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동석 기자, 그러면 이 윤 전 총장 오늘 사전투표에 대해서 정작 서울시장 나선 후보들 어떤 생각할까요? 네, 참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박영선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박 후보는 사전투표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린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치 행보를 사실상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표심 영향에 대해서 박 후보는 그건 지켜보면 되지 않겠냐. 자신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박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 해야죠. 예. 그런데 그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저는 이제 정치적 그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예. 공직자가 그러면 정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행동을 했었느냐에 대한 저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전에 그 더군다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의혹이 제기된 사전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의식해 신뢰해달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투표하는 것 자체가 야권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글쎄요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글쎄요. 자, 어제 이 시간에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어린 시절 사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팬클럽에서 사진을 또 공개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4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이스카우트 시절 정말 어렸을 때 앳된 모습이 보이고 지금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선발고사를 받습니다. 네. 고등학교 선발고사 수험표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학사모를 쓴 모습인데 언제적 학사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대학교 졸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대학교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옛날 모습 사진을 4장이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클럽에서는 어제 이제 그랬잖아요. 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지금 교감이 없다. 그런데 이 지금 사진 중에 뭐 여러 사진들도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선발고사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니면 이거는 갖고 있기 힘든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일단 팬클럽 열지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랑 뭐 이렇게 따로 소통을 하신다거나 저는 소통하는 거 없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윤 총장님한테 연락해서 받은 게 아니고 친척? 네, 일가 친척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서 좀 제공을 받았어요. 먼 친척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그 친척분도 지금 팬클럽 회원이신 거죠? 아니요, 팬클럽 회원으로는 가입 안 돼 있어요. 그 팬카페 쪽에서는 180여 명 정도고 밴드방에는 지금 한 250 정도. 뭐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가는 길에 빛이 되게끔 또는 저희가 소금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수로도 충분히 거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친척으로부터 얻은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팬클럽은 윤 전 총장이랑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순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정말 응원하는 팬심으로 응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이 앨범을 열고 앨범 자체를 이렇게 대놓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면. 때문에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까 먼 친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 친척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가까운 친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이런 사진을 준 거는 윤석열 전 총장 일단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준 주인 그 윤석열 전 총장이랑 가까운 이 친척은 최소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런 팬클럽이 생기고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팬클럽에 이어서 이 윤 전 총장 동기들도 나서는 걸까요? 이동석 기자. 네.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무슨 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생들이 단단히 뭉쳤습니다. 윤석열 일대기 책 출간에 나선 건데요.
서울대 법대 윤석열 일대기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생들은요. 윤 전 총장의 사진과 에피소드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철학이 담긴 책 출간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총장 재직부터 유년 시절 일화까지 삶의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출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참여는 하지 않지만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동기 사랑하면 나라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윤지영 기자도 동기인데 저희는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동기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이 출간될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동석 기자와 윤지원 기자는 사무실에서는 아주 친한 동기 사이입니다. 자, 한 가지 더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비교를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윤 전 총장과 마크롱 대통령 공통점이 있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면서 마크롱에 빗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3정당이었던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때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건 국민이 거대 양당의 짜증을 느꼈기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좌우에 지친 프랑스가 제3의 길인 마크롱을 택한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참 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 공정, 정의가 파괴되니까 권력에 대해 저항을 했다. 공직자로 그 정도 자세를 갖춘 사람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처신을 아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이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볼 생각이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짐작이 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이 이미 좀 윤 전 총장한테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면 국민의당을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당 정치 비판하면서 신생정당에서 대통령이 된 마크롱 대통령을 비유를 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신생정당 또는 제3지대에서 윤 총장에 대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나요? 뭐 그런 어떤 뉘앙스로 저는 들려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에서 장관 출신이잖아요. 사회당 정부의 장관 출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앙마르슈라, 즉 전진이라는 뜻의 이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합니다. 네. 2017년도 총선을 앞두고요. 근데 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사회당, 일본의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화 사회당이 있는데 사회당 정권이 거의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적인 성향을 이제 표방하는 특히 뭐 대도시 중산층이라든지 30, 40대의 지지를 받는 이 새로운 정당을 앙마르슈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여성 공천자가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 초년병생들을 엄청나게 사실은 등용을 시켜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델들을 아마 이제 김종인 의원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현재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극우의 이미지, 우파의 이미지를 이제 탈피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좀 더 중도 영역까지 확대를 해야지만이 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에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의 중도 영역으로 바꿔놨는데 본인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중도 진영을 강화해야지만이 결국은 집권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은 4월 7일 날 선거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단지 집으로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정치를 끝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이 마크롱 대도 똑같죠. 사회당 정부의 장관.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 우파와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를 엮어내서 새로운 하나의 정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돌풍을 일으키죠. 네. 이제 그런 어떤 모델들을 생각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의 앙마르슈와 마크롱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저는 조금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기도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 프랑스 대통령 인기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년병생들만 정치 영역을 하다 보니까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거든요. 물론 이게 정권을 잡는 데는 하나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내년 대선 이후에 2년까지는
여전히 여권이 180석 가깝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2년을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어떤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어떤 정말 한국판 악마르슈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과 거기에 플러스 중도 영역 이걸 합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요. 제1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7.6%, 아니다, 제3지대에서 세력화를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5.6%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과연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바꿔봐 주세요. 자,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응답이요.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는 30.4%였는데 어제 조사, 최근 조사에서는 63.5%로 2배나 뛰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이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6명, 하여튼 절반이 넘는다는 거니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총장 사퇴 전까지는 지지도는 1등으로 나오는데 과연 저 사람이 출마할까? 이렇게 좀 의문이 미심쩍었었거든요. 있었군요. 근데 총장직 사퇴를 할 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그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저의 생각보다 한 발씩 빨라요.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행보를 할 거야.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LH 사태가 터지자마자 어쨌든 메시지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김영석 교수라든가 이철우 본인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 교수 이렇게 만나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고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언론에 또 흘러나왔잖아요. 사진도 뭐 공개되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도 제가 이제 뭐 비공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심증을 하나 붙인 게 뭐냐면은 김용석 연세대 백한세 철학자 있잖아요. 그분과 만난 다음에 사진을 이제 개인적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만나는 거야. 뭐 그냥 진짜 조언 들으려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정치하겠다는 생각이다. 저는 그때 이제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정치한다.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굳히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제 지금의 행보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사전 투표를 한 것도 그래요.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사실은 네. 이렇게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보면은 아마 정치를 하여튼 뭐 참여할 걸로 보는데 그 선언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게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4월이나 늦어도 5월쯤에는 아마도 가타부타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빨라지면 아마 4월 중에도 아마 정치 참여를 선언하다. 한마디로 대권 주자로 뛰겠다 이런 선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이제 마크롱 모델 얘기가 나왔지만 제3지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아까도 여론조사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저기 일당 합류할 것이라는 게 37%, 제3지대에서 세력화할 것이라는 게 25%. 네. 뭐 양분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자기 세력을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기간이 좀 오래되면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1당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뭐 단일화를 모색하든 뭐 그런 모종의 협력이나 연대를 아마 시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은영미 위원의 예상을 뛰어넘는 윤 전 총장.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